네, 정치여담야담 오늘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이후에 처음으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당 내용의 책임론을 놓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 보도에 나온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정성국 의원이 이 조강한 최고위원한테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언을 하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강한 최고위원은 현역 의원은 아니죠. 자,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조강한 최고위원이 이 정성국 의원한테 야 임마 너 나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고 정성국 의원은 나왔다 어쩔래 이랬다고 그래요. 자, 두 사람도 충돌이 있었다는 건 인정했습니다만 서로 막말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강한 최고위원 얘기는 정성국 의원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이라며 고함을 쳤다. 그런데 자기는 야 임마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성국 의원은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야 임마 너 나와라고 하면서 뒷골목에서나 들을 수 있는 도발적인 발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최은석 의원께서는 어제 그 자리에 계셨죠? 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먼저 이렇게 저희 의원총회에서 어제 물론 이제 되게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이번에 이제 그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제명 결정이 있은 다음에 있었던 일이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좀 아주 격론이 네. 벌어지는 좀 자리였고 이제 그런 과정에 조금 이렇게 좀 뭐 감정적으로 조금은 좀 지나친 그런 언행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일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네. 저는 어제가 워낙 그 이제 논의의 주제 자체가 당 내에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그런 좀 주제였기 때문에 의견들이 좀 다각도로 또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그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좀 저희 회의라고 보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당 내에 이런 분들이 서로가 좀 이렇게 좀 예의를 지키면서 서로 좀 토론이 진행됐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어제 의원총회 자체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경위를 해명해 달라라는 소장파 의원들의 요구로 소집된 거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의견 충돌이 컸던 것 같은데 예. 뭐 디테일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분위기가 험악했던 것만은 사실이군요. 뭐 험하겠다기보다는 되게 이제 격론이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달라, 징계 사유를 알려달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대표께서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중요한 부분들은 단계 문제와 관련되는 사실관계에 있어서 갖가지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통해서 털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서 징계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박성준 의원이 객관적으로 보시긴 어때요? 이 당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당의 징계 결정을 경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면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 이것은 썩 좋은 일은 아닌 것 같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정치권에 들어와서 그 이전에도 제가 방송국 생활하면서 당내 문제를 경찰 수사를 통해서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지고 하겠다는 말을 처음 들어보고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에요.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수사 결과를 보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건데 저는 우리 최은석 의원님이 이제 국민의힘 당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지금 누구냐면 판사 검사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네, 장동혁 판사 대표도 출신이고 판사죠. 한동훈 검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정치력으로 해결하지 못해서 경찰 수사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한동훈 대표의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당대표 시절에 그 당시 대통령이라든가 영부인에 대해서 당원 게시판에서 비난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정치적 책임을 짚고 넘어가서 한 단계 넘어가야 되는 문제를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임 대표가 검사 출신이었고 지금 당대표가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정치력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경찰 수사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력을 이미 상실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고 앞서도 이제 당내에서 여러 이제 의원총회에서 얘기가 나왔다는데 정당사를 보면요. 안정기와 성장기가 있다고 하면은 합리적 이성이 지배를 하게 돼요.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서로 말을 조정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결론을 내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하락기라든가 침체기, 이제 파국기에 가면은 감정의 영역을 넘어서서 네. 막말이 오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문제를 누가 또 해결을 하는 거냐면 지도부가 해결하는 거예요. 네. 지도부가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의원들 간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막말이 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됐다. 이것은.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경찰 수사까지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 정치력 상실이 그냥 한마디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네, 장면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치력을 상실한 거다. 이런 박성진 의원의 주장이신데 최원석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이제 당원 게시판 관련된 문제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들이 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개인정보 문제라든지 또 저희 당내에 있는 서버긴 하지만 그게 외부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IP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 개인 우리 예를 들어서 당직자가 그 내용을 본다고 해서 사실 여부를 알기가 되게 좀 어려운 문제. 이게 지금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뭐 조작과 관련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저희 그 뭐 윤리위원회에서 봤을 때 이거는 실질적으로 당원 당규를 위배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팩트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입장 자체가 좀 많이 너무나 다른 것 때문에 네. 이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냥 외부 수사기관에서 조금 더 객관성을 갖춘 그런 사실에 대해서 좀 확인이 되면 당내의 여러 가지 분란이나 의견 대립 같은 것들도 좀 이제는 좀 이렇게 쉽게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네. 좀 많은 의원님들도 왜냐하면 저도 실은 그 당원 게시판 관련돼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이 들었지만 그 당시에 IP 주소라든지 네. 아니면 내의 서버라든지 또 올렸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 뭐 실명, 가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실제로 한번 본 적은 없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전부 다 의견이 서로 다른 의견들이 대립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건 뭐 경찰의 수사를 의뢰한다 이런 뜻을 떠나가지고 네. 그런 차원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당시의 팩트가 뭐였느냐 하는 것들을 좀 확인하는 게 이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네.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어쨌든 뭐 사실관계를 예. 규명하기 위해서 경찰 예, 수사가 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리고 어제 또 장 대표의 재신임 투표 문제 등을 놓고도 당내 의견이 또 찬반으로 갈렸습니다. 보시죠. 당 지도부의 최고위원분들이 당원들 많이 늘었다고 당성 강화 노선 이야기해서 책임당원 110만인가요? 시대 열었다고 강조도 하시는데 그런 논리라면 사실 지도부도 뭐 이 재심 투표했을 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정치적으로 이걸 결정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원이 뽑은 당대표예요. 당원이 세운 당대표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국회의원들이 거수해가지고 당대표 제명할 수 있습니까? 사퇴시킬 수 있습니까? 재신임 물을 수 있습니까? 당원들의 선택을 얼마나 무시하면은 국회의원 배지라는 것이 권력에 얼마나 지금 사로잡혀 있으면 이 당원들을 무시하는 이런 발언을 합니까? 네, 최원석 의원님, 재신임 투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글쎄 지금 이제 지방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 지금 시점에서 당대표의 재신임 투표를 논하는 게 저희 당의 지금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일부 의원님들 중에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그런 해결책을 위해서 당대표에 대한 재신임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요구하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당원 전체의 생각이나 또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당의 단합 같은 것들을 감안하면 지금 현재 당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 여부는 그렇게 좀 아주 뭐 필요하거나 또 시급하거나 이런 측면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근데 당대표 본인 스스로 예를 들어서 어떤 입장을 밝히거나 그러면 뭐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 당은 좀 단합을 통해서 지방선거를 대비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라 지금 당대표에 대한 신임 여부에 대한 것들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박성진 의원께서 만약에 장동혁 대표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까요? 보도 나온 걸로 봐서는 장동혁 대표가 내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뒤에 거취를 표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저는 거취 표명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대로 이제 장동혁 대표가 밀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민주주의에서 가장 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표가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책임지는 시스템이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거취가 결정될 거라 보고 내일 아마 교섭단체 연설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하지는 않을까 싶어요.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고 또 대여투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하면서 선명 노선을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의 당대표 입지를 확고히 하고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은 가장 결정적으로 당대표 입지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한동훈이
전 대표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제거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장동혁 대표가 물러날 수 없는 거고 네. 그래서 단식까지 했던 거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제명했던 거고 네. 계속 가는 열차에 있다. 그것이 6월 지방선거까지 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동혁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내일 있으니까요. 지켜보도록 하죠. 자, 장동혁 대표는 또 조정훈 의원을 인재영입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선거 체제로의 전환도 당 수습 차원에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자, 중도 외연 확장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만 일각에선 이 말에 물음표를 띄우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이죠. 고성국 TV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의원님 지역구가 여기 저희 방송국이 있는 마포갑. 예, 그렇습니다. 예. 마포갑의 당협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전 마포갑의 저 신입 당원이에요. 아, 예. 환영합니다. 당원이 되신 걸 제가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일반 당원이 당협위원장하고 앉아서 얘기하는 건 거의 없는 일인데. 아닙니다. 특별 당원이시니까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큰 제가 일입니다. 네, 자, 강경 보수 성향이지 않습니까? 고성국 씨. 여기에 대해서 이 특별 당원이다. 이렇게 굉장히 극찬을 하는데 자, 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이제 고성국 우리 이분이 이제 우리 조정훈 우리 의원의 지역구에 이제 당원으로 가입한 것 같아요. 제가 내용을 그렇죠. 보니까. 근데 통상 이런 경우에 보면 저도 저희 당협에 새로운 당원분이 가입하시고 그분과 만날 기회가 되면 특별히 아니고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렇게 예우를 갖추어서 우리 당원이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당원으로서의 어떤 역할 같은 걸 잘 부탁하고 또 이렇게 당협위원장과 당원으로서 같이 이렇게 화합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모든 당협위원장들이 하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좀 얘기라고 생각되고 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게 특별이라고 하는 것들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냥 당협위원장으로서 새롭게 가입한 당원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이렇게 예우나 어떤 반가움, 환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본인이 조금 이렇게 약간은 오바되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하필 또 고성국이라는 분 때문에 이게 조금 화제가 된 것 같은데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예, 그냥 한 명의 당원으로서 예, 뭐 조정훈 의원 지역구가 지금 서울 마포갑인데 네. 고성국 씨가 마포갑 당원으로 입당을 했기 때문에 뭐 그냥 인사치레로 한 얘기다. 그렇습니다. 예. 고성국 유튜버의 이 정치적 견해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박성준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가 않죠. 특별이죠. 고성국 평론가가 국민의힘의 입지, 네. 정치적 영향력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입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상징성과 더불어서 국민의힘의 지금에 있는 이념적 성향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정치 성향을 추구하고 있고 그러면 국민의힘을 어떻게 갈 거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사가 고성국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조정훈 의원과 만나서 고성국 그 평론가와 더불어서 국민의힘과 관련된 논의를 하게 되는 거고 인재 영입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됐다고 하면 고성국의 영향을 받아서 인재 추천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의 지지 세력의 강한 견고한 세력이 누구냐면 극우 유튜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고성국이고 그러면 고성국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국민의힘은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를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고성국 TV가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 고성국 TV에 만들어줬던 사람이 마포에 당으로 들어왔고 그러면 조정훈 위원장뿐만 아니라 장동혁 대표는 영향력에 있는 그런 성향의 인물을 당원으로 영입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 좌우를 떠나서 이른바 예. 강성 유튜버들이 현실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으로 따지면 김어준 씨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 추세인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수많은 당원들이라든가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 당원들이 이제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당원들의 결사초로서의 정당의 역할이 있다고 하면 의견을 모으는 하나의 어떤 창구들이 있는데 그 창구가 유튜버의 영향력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저는 이제 두 기준이 있다고 봐요. 그 유튜버들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공익과 정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성공에 대한 열쇠가 있다고 하면 그 의견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데 공익을 해치고 사익 추구에 그런 극우 유튜버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공론의 영역인 거고 고성국 TV라고 하는 것은 극우 유튜버로서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옹호했던 세력들 아닙니까? 그 세력들이 누구랑 연결돼 있냐면 장동혁 대표와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극우 노선을
장동혁 대표가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인 표현을 고성국 TV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 차원은 좀 다른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예. 제가 보니까 실은 이제 김어준 씨가 민주당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나 또 김어준 씨가 김어준 TV에 출연하는 여러 사람들이 하는 그런 좀 극단적인 어떤 얘기들 이런 걸 따지면 저는 이게 유튜브라고 하는 이런 진짜 어찌 보면 한국 정치의 어떤 폐해 같기도 한데요. 지금 이제 우리 박성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고성국 TV의 여러 가지 그런 좀 단면들과 비교해 보면 김어준 TV야말로 정말 지금 민주당 전체를 이렇게 쥐고 흔드는 어찌 보면은 그 김어준 TV에 출연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 의원님들한테는 진짜 하나의 훈장처럼 여겨지는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이 저는 전체 우리 한국 정치에서 좀 이제 빠르게 좀 더 이렇게 좀 정리되어야 될 그런 좀 현상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김효준 TV도 출연해서 얘기도 좀 하고 싶고 그런데 네. 안 불러가지고 저는.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표현 도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결사체로서의 의미가 필요한데 그 결사체를 누가 해주냐면 결국은 언론의 영역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하나의 장이 마련된 게 유튜브란 말이에요. 네. 거기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하고 정책 검증을 받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그 추구 방향이 공익적이냐 사익적이냐를 봤을 때 고성국 TV는 극우 유튜브 노선을 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알겠습니다. 보는 것이죠. 네. 예. 자, 오늘 그런데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강연에 초청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지금 국민의힘 상황 이렇게 진단했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우리가 황교안이다를 외칠 때부터 약간 불안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랑 같은 고민을 같은 시기에 하고 같은 상황, 같은 고민, 같은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밥그런 통합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들 빼고 나머지를 다 통합하는 식으로 가겠다고 하실 게 거의 명확하고 제가 알고 왜 그 판에 들어가냐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네, 이준석 대표 지금 개혁신당 대표입니다만 한때 국민의힘 대표 아니었습니까? 예. 최은석 의원께서는 저 얘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지금 앞으로 이번 이제 6.3 지방선거에서 저희 이제 우리 국민의힘과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 어찌 보면 크게 지향하는 바가 거의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하고 네. 지금도 이렇게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억압이라든지 또 이렇게 뭐 의회에서 입법 폭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제대로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큰 틀에서 저는 이렇게 연대를 해 나가는 것이 되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저는 아직 선거 기간 동안 시간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든 이렇게 내부적으로 잘 좀 이야기들이 좀 잘 되면서 양당이 이렇게 공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토대가 좀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